목소리 잘 들리고 카메라 잘 보이고 화면 잘 보이시면은 숫자 5 한번 입력해 보실게요. 네, 잘 보이시죠?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을게요. 자, 네, 오전에 했던 거를 복습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부터는 오전에 했던 거를 좀 보고 그거를 정리하고 크롤링 쪽으로 가볼 예정입니다. 파이썬 크롤링. 자, 가볼게요. 자, 웹크롤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그죠? 그래서 웹크롤링에 해당하는 거가 어떤 의미였냐? 웹에 해당하는 거. 그죠? 웹은 원래 그 거미집에 해당하는 거가 웹이죠. 그죠? 그래서 스파이더맨의 웹에서 만약에 이제 스파이더맨이 여러 스파이더맨이 있어요. 한국에 스파이더맨이 있고 그다음에 뭐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각 스파이더맨이 이 각각의 나라에 만약에 거미줄을 펼쳤다.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죠? 한국에서 일본에 갈 수 있고 일본에서 또 미국도 갈 수 있고 이렇게 얼기설기 엮여서 이 인터넷이 된 거죠. 우리 그래서 WWW 월드와이드 웹의 약자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쓰잖아요. 자, 그럼 여기 따따따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이제 월드와이드 웹의 약자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확인이 되고 크롤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웹을 돌아다니면서 유용한 점을 찾아서 특정한 데이터베이스로 수집해 온다라고 돼 있는데 이제 시스템으로 만들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오늘 드렸던 교재가 있을 거예요. 드렸던 교재에 보시면 아마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교재 잠깐 보시면은 이 뒤쪽에 잠깐 볼게요. 자, 요 교재의 뒤쪽에 주식 크롤링에 해당하는 거가 있을 거예요. 주식 크롤링에 해당하는 거가 페이지로 봤을 때는 PDF 페이지 233페이지에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웹크롤링 이후에는 이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라는 데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왜 집어넣느냐? 데이터가 있어야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 분석을 하시려면은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가벼운 데이터들은 엑셀에 많이 넣는데 이 뭐 가볍지 않은 데이터들 가지고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아셔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MySQL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허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챕터 8에 해당하는 거를 내일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우리가 기본에 해당하는 걸 아셔야 얘네들을 알 수가 있어서 현재는 기본을 배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파이썬 문법은 다 아시니까 파이썬 문법 다 아시니까 이 교재는 97페이지 보시면 돼요. 97페이지부터 보시게 되시면은 현재 우리가 했던 거, 그지? 이 파이썬 문법 플러스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교재는 아마 저한테 배우고 난 다음에는 99페이지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따가, 그죠? 이것도 조금 믹싱해서 보도록 하고, 지금 해당되는 거를 우리가, 왜 잘 안 되지? 잠깐만요. 키보드가 잘 안 맞고 있네. 네. 그래서 일단은 배웠던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뒤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단은 웹에 해당하는 단어 크롤링 이런 것들 한번 확인을 했고요. HTML에 해당하는 거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다. 그래서 이 텍스트에 슈퍼보다 더 좋은 기능을 넣어서
그죠? 예, 링크를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죠. 요 사이트에서 이쪽 사이트로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HTML에는 이런 여는 태그, 닫는 태그에 해당하는 게 있더라.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 그 안에, 여는 태그, 닫는 태그, 요 안에다가 어떤 내용물을 쓰게 되겠죠. 그죠? 그렇고, 예. 그래서 이런 식에 해당하는 거, 태그와 태그 사이에 어떤 내용을 이렇게 쓰더라. 그죠? 이렇게 쓰는 거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봤던 내용들이고요. 그 안에 또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A 태그들에 해당하는 거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A 태그에 해당하는 거 여러분들이 뭐 추후에 링크 같은 거 가져올 때 많이 쓰는데 네이버 한번 다시 가보시면은 자 네이버에서 검사 이렇게 해서 검사 들어가시고 자 검사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뭐 사전 이쪽에 클릭해 보세요. 클릭해 보시면은 A 태그가 이렇게 많이 보이실 거예요. A 태그 안에는 주로 href라고 하는 이 하이퍼 레퍼런스 약자예요. 그래서 레퍼런스에 해당하는 거가 이게 참고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하이퍼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링크가 연결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하이퍼 레퍼런스에 해당하는 이 속성값에 해당하는 이 링크를 가지고 올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 요 얘기들, 그죠? 우리가 요 A 태그 안에 href는 요게 뭐다? URL 값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져올 때도 있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HTML의 구조, 이 HTML 기본적으로는 헤드와 바디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헤드랑 바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H1에 해당하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H1부터 6까지 있더라. 이런 얘기들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주로 이제 제목에 해당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H1부터 3에 해당하는 거를 많이 쓰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크기가 1부터 6까지 있는데, 1이 큰 거다. 이런 얘기를 드렸죠. 들어가서, 문단 태그, P 태그가 있더라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P 태그에 해당하는 거는 이 블록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우측으로는 뭐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지? 그래서 자동으로 절박금이 된다 이렇게 여기서 표현을 해주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록과 그 다음에 인라인 요소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우측으로 뭐 안 붙어 이러면은 뭐예요? 블록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줄을 다 쓰는 게 블록 요소입니다. 한 줄 다 쓰면 써놓을게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블록 요소다. 그 다음에 하이퍼링크 태그다. A 태그 이거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A 태그 걔네들은요. 특정한 위치로 이동할 때 사용을 한다. 그렇죠? 웹페이지 내부에서 특정 위치로 이동이 될 때 주로 사용을 한다. 주로 이제 href라고 되어 있는데 href는 하이퍼 레퍼런스 약자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주로 이런 형태.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링크 가져올 때가 주로 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미지라는 거 우리 웹페이지에는 수많은 이미지가 있어요. 그 이미지에 해당하는 거를 가지고 오고 싶을 때가 있죠. 그래서 이미지 src라고 되어 있는데 이 src에 해당하는 게 소스의 약자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소스라고 하는 거는 그 이미지의 경로를 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로에 해당하는 거는 이 URL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가 URL이거든요. 여기가 URL인데 따따따.naver.com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게 인터넷 사이트예요. 인터넷 사이트인데 그 안에 이런 이미지들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해서 예, 검사 이렇게 하시고 검사하시게 되시면요. 이런 이미지가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미지가 여기 있네요. 지금 변경이 좀 되려고 하는데 여기 아마도 요 위에 그치? 요 이미지 src 다음에 있는 요 이미지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 얘를 따다 클릭해서 컨트롤 C에서 복사하시고요. 이 복사가 끝나시면 새 탭에서 컨트롤 V 하시면은 이게요. 이 이미지의 URL이에요. 이 이미지. 그치? 그래서 이 이미지에 해당하는 거가 여기까지가 뭐다? 이 회사의 회사
그 도메인이고요. 회사 도메인이고 위에 해당하는 얘네들이 폴더들이에요. 폴더. 그죠? 회사 안에 스태틱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그 정적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까지는 이제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쓰자라고. 그죠? 그래서 이 이미지가 여기다 딴 데 가면은 찾기가 귀찮으니까 스태틱 한마디로 고정적으로 써야 되는 애들은 스태틱 폴더에다 넣자 이런 거가 있고 그 다음에 뉴스탠드 2022년 11월 15일 이 PS 스택 넷에 해당하는 여기에요. 여기에 폴더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뉴스 스탠드 2022 11월 15일 그다음에 이미지 IMG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죠? 요 폴더 트리에 요 파일명이 뭐죠? 그래서 이렇게가 URL이에요. URL. 그래서 URL에 해당하는 개념을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되는데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의 약자예요. 유니폼 정해져 있는 리소스 이런 거 자원을 리소스라고 하고 로케이터가 위치 그 위치가 이런 거가 위치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URL에 해당하는 걸 통해서 이 사진 이미지를 가지고 올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또에 이번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미지 크롤링에 해당하는 거 이미지만 쭉 크롤링을 하실 때에는 이 URL 값에 해당하는 것만 쭉 모아요. 이렇게 쭉 모으고 좀 모으신 상태에서 뭐라는 거죠? 예. 이미지에 해당하는 거를 크롤링, 그죠? 요 자원에 해당하는 위치에 이 사진 정보 값들을 수집을 하게 되면은 이미지가 흡수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좀 어리신 친구분들하고 강의를 할 때는 어리신 친구 강의를 할 때는 BTS는 혹은 뭐 블랙핑크 이런 친구들의 이미지 크롤링 이런 것들을 더 주력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렇고 우리는 텍스트 기반 그 다음에 뭐 조직 데이터 이쪽에 해당하는 거가 더 여러분들한테 와닿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이론들에 해당하는 거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잘 이해가 된다고 하면은 주식에 해당하는 것도 진행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 이미지가 만약에 경로가 깨졌어요. 그렇게 되면 이 alt라는 거예요. alternat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 어떤 이미지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써주는 옵션이 alternative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지가 깨졌을 때 데트 텍스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alter. 그죠? 그런 게 있고 우리는 이 목록 태그를 우리가 이번에 해보실 건데요. 바로 실전으로 갈 거예요. 이 목록 태그에 해당하는 거는 UN, Unordered List의 약자고 li, List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자를 통해서 여기 한번 눌러보세요. 이거 따라오세요. 이거는 자, 이거 선택자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눌러보실래요? 이렇게 자, 이거 잘 선택해야 돼요. 이렇게 한 줄을 선택해 보세요. 이렇게 선택해 보시면은 자,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룹 내비라고 되어 있어요. 내비게이션이라고 불러요, 여기를. 그죠? 여러분들이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처럼 이 홈페이지에서도 내비게이션 한마디로 이게 누르면은 빠르게 그죠? 메일로 가고 카페로 가고 그죠? 그 영역을 내비게이션 영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봤더니 그룹 언더바 내비라고 보이고 있고 그 안에 갔더니 UL이 있어요. UL에 해당하는 거가 unordered list. 한마디로 이렇게 순서가 없다는 얘기야. 순서가 없다는 얘기는, 이게 메일이 카페보다 크다, 작다 이런 거가 없이, 그죠? 순서가 없이, 뭐다? 그냥 나열한 거. 그걸 unordered list라고 합니다. 자, 그 밑에 li 영역에, li가 리스트의 약자고, 그 안에 a 태그라고 돼 있어요. a 태그는 클릭했을 때, 딴 데로 가는 거, 앵커 태그라고 불러요. 딴 데로 갈 수가 있고 딴 데로 가는 거에 링크가 URL이 mail.naver.com입니다. 그래서 누르면 메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이디랑 비밀번호 맞으면 이렇게 메일로 들어가더라. 그래서 자, 요게 가는 그 URL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A 태그 열었다 폈다 해보세요. 열었다 폈다 해보시면은 이 A 태그 안에 메일이라고 하는 놈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요 닫고 그 다음 거 li의 a 태그 밑에 카페라는 놈이 있고 또요 li의 a 태그 밑에 블로그라고 하는 놈이 있네요. 그죠? 결국에는 ul 태그 밑에 li 안에 메일부터 요 웹툰까지 쭉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따가 해보실 거예요. 이따가 해보실 건데
자, 현재 ULLI 이거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디에? 네이버 홈페이지, 그 다음 다른 데에서도. 그죠? 그래서 이 UL에 해당하는 거랑 LI에 해당하는 거 주로 이렇게 많이 쓰죠. UL 밑에, 그죠? 우리가 밑에 아까 배웠어요. 밑에가 이렇게 혹은 띄어쓰기, 그죠? LI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 그래서 요거를 아까 이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자식, 그죠? 선택자라고 했어. 자식 선택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뒤에 있는 이렇게 꺽쇠로 들어가 있는 얘를 뭐라고 했다? 후손 선택자라고 했어. 우리말로 이렇게 불러요. 자식 후손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거가 많이 있더라라고 보시면 돼. 밑에다 쓸까요? 자 그래서 얘네들에 해당하는 거가 우리 선택자를 통해서 봤을 때는 이런 거가 있더라. 그렇죠? 자식 선택자로 하시는 이런 방법이고 띄어쓰기죠. 자식 선택자 이건 띄어쓰기고 그 다음에 후손 선택자는 꺽쇠다. 그죠? 이렇게인데 뭐다? 요게 레벨 하나가 내려가잖아요. 그치? 그래서 레벨의 하위 레벨로 가는 거다. 이 띄어쓰기나 꺽쇠의 의미가 하위 레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위 레벨로 가자. 이게 띄어쓰기와 꺽쇠의 의미. 그래서 요거 많이 보실 거예요. 이런 형태 많이 보실 거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는 CSS라는 걸 보셨어요. CSS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HTML이 기본이 있고 그 HTML 영역에 이 스타일을 적용을 하는 거다. 스타일은 이쁘게 만들어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이제 봤을 때에 어떻게 한다? 이 H1 태그와 P 태그에 HTML 코드가 있어야 되고 이 H1 태그에 해당하는 거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가 태그 선택자라고 불러요. 이걸 태그니까, 그렇지? 그래서 여는 태그, 닫는 태그 있는 이 부분이 태그니까 태그 선택자 H1 영역에 컬러, 글자 색깔은 화이트로 하고 텍스트 얼라인에 해당하는 거는 정렬, 센터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H1 태그는 말퍼스트 CSS 이그잼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고 얘가 흰색 글씨의 가운데 정렬된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CSS에 해당하는 게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CSS에 해당하는 거는 이렇게 해요. 캐스케이드, 그죠? 스타일 시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연쇄적으로 스타일이 적용된 종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를 적용했을 때 다른 데도 한꺼번에 적용을 할 수 있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한마디로 스타일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옷을 입는 그 레시피라고 보시면 돼요. CSS 자체가 멋을 내는 그죠?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상의는 어떤 걸 입고 기세에 닿는 거는 어떻게 접고 뭐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은 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모델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걔네들을 그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은 똑같은 멋을 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은 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자 크롤링 선택자에 해당하는 걸 배우셨어요. 선택자 지금 방금 태그 선택자 얘기를 드렸죠. 태그 선택자는 자, 우리가 그 HTML 태그를 태그 선택자로 합니다. 그렇죠? HTML 태그들을 태그 선택자로 한다. p 태그, div 태그, 스팬, 테이블 이런 것들. 그렇죠? 우리가 요거 아마 2개 정도는 배웠죠? p 태그랑 p 태그랑 div 태그 이런 것들 배웠고 HTML 태그들을 다 태그 선택자라고 부르고 있고 id 선택자라는 거가 있더라라고 했어요. id 선택자에 해당하는 거는요. 우리가 대체 기호가 있더라. 샵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죠. 샵이고. 자, 유일무이한 거다. 그 웹페이지 상에 딱 한 번만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뭐 누르면은 이렇게 가기는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봤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선택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클래스 선택자에 해당하는 거는 점으로 봤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체 기호에 해당하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 크롤링에 해당하는 문법이 만들어지니까. 그죠? 주로 이제 전공 영역에 해당하는 거를 하더라 했어요. 왜요? 한 번에 이런 식으로 런던, 파리, 도쿄 요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다. 그죠? 서식 스타일 할 때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아이디랑 클래스가 같이 있을 때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뭐였어요? 아이디가 클래스보다 우선순위가 높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선택자에 해당하는 요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W3 스쿨 여기에서요, 이제 W3 스쿨 메인 페이지에서 어떻게 찾으시면 되더라? 이거는 선택자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아무거나 가서 자, 돋보기로 찾는다라고 했어요. 돋보기 중에 셀렉터라고 하는 게 선택자의 영문 표현 방법이에요.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자, 이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첫 번째 셀렉터 레퍼런스라고 하는 게 있네요. 이를 선택을 하시고 선택이 끝나게 되면은 밑에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더라. 그래서 셀렉터들의 형태들을 쭉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게 클래스, 그 다음에 아이디, 그 다음에 요 꺽쇠, 그지? 띄어쓰기, 그죠? 이런 것들을 배우셨어요. 이런 것도 배우고, 이것도 배웠네, 그죠? 엘리먼트 클래스 이런 것들도 배웠고, 나머지들도 다 역할들이 있어요. 역할들 다 있는데, A 뭐 HRF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 그지? 여기 HRF 여기 있네요, 그지?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들이 쭉 또, 그지? 더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있네요. 자, 많이 있는 거가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적시적소에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쓰시는 거, 이 위에 있는 거 여기까지 정도는 아셔야 돼. 꺽쇠까지는 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겠고 각각을 이게 이제 클릭을 할 수 있는 애가 있고 클릭을 할 수 없는 애들이 있어요. 클릭할 수 있는 얘들이 요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얘를. 그래서 요 첫 번째 있는 거, 점 클래스로 쓰는 거가 이렇게 쓰는 거네요. 요 링크 찾아오시고 요 링크 찾아오세요. 자, 제가 링크 확인해 보시고 자, 그러면은 CSS 셀렉터에 해당하는 게 나오시는데 자, 해당하는 걸 봤더니 요거 try yourself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아까 이제 봤던 겁니다. 봤던 건데 자, 여기 지금 div라고 되어 있네요. div의 클래스의 인트로 그렇죠? t태그 클래스의 인트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에 해당하는 거가 여기 그지? 클래스를 대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트로에 해당하는 거가 인트로 이렇게죠. 그죠? 이렇게 여섯 이렇게 여섯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와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에 뭐가 적용된다? 백그라운드 컬러 옐로우가 적용이 되더라. 그지? 그래서 My name is Donald, I live in 덕버그 그 다음에 My best friend is Mickey라고 하는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이 백그라운드 컬러 옐로우가 적용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있는 거 클래스로 쓰는 거를 확인을 해봤어요. 클래스로는 점으로 대체해서 받고 그 뒤에 있는 클래스 명을 통해서 쓰시고 그 안에 속성을 쓴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얘기를 드렸고 자, 그 다음에는, 요 밑으로 조금 내려갈 거예요. 조금 내려가게 되면은, 여기에 이런 게 보이네요. T.홈타운이라고 되어 있어서, 요 형태 자체가 이거예요. 점, 그죠? 점,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이런 구조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 잠시만요. 자, 얘네들은요, 요거 봅시다. 그죠? 얘는 어떤 형태냐면요, 이 형태거든요. 지금 엘리먼트 클래스 요게 요 형태예요. 그죠? 엘리먼트라고 하는 게 p 태그들이고 그다음에 홈타운에 해당하는 거 요거 지금 점 찍혀 있으니까 클래스 얘예요. 얘예요. 요게 지금 p.into로 보이잖아요. 홈타운 얘예요. 얘. 그죠? 그래서 이 이그잼 1에 해당하는 거는 요 형태다. 그지? 엘리먼트.클래스 요 형태고
이그잼 2에 해당하는 거가 앞에서 제가 잠깐 그지? 실전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클래스에 이름이 2개짜리 이런 거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그잼 2. 자, 이그잼 2에 해당하는 거 여러분들 링크 확인하시고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렇게 봤더니 자, 현재 여기 지금 볼게요. 클래스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점으로 받는다는 건 알겠고 거기에 p 태그들이네요. 여기 p.center, p.large니까 p.center에 해당하는 게 이 부분이 얘다. 그렇지? 그래서 text align center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this is paragraph is 이렇게 돼 있는데 this is paragraph is center align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얘고 밑에 있는 거 라지라고 들어가 있는데 라지에 해당하는 거 우리가 요 부분이 라지네요. 요 부분 라지인데 여기에 그냥 한 칸 띄어쓰기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에 해당하는 거는요. 클래스 센터, 클래스 라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요.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은 일단은 클래스 센터에 해당하는 여기도 적용을 받고요. 클래스 라지에 해당하는 여기도 적용을 받는 거예요. 두 개 다 적용을 받아요, 현재. 그래서, 자, 요 영역에 this is paragraph red 이렇게 들어가 있는, this is paragraph red 이렇게 들어가 있는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게 뭐다? 일단, 가운데 정렬 빨간색, 그지? 그 다음에 뭐다? 텍스트 사이즈 300%다. 요게, 그죠? 여러분들이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가, 요게 100% 사이즈예요. 요걸 3배 불린 게 요 사이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T점 두 개 다 쓸 수 있어. 센터와 일단 점 라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라지 이렇게 써서 자 여기만 그치? 여기만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거를 한번 써보도록 하죠. 그죠? 백그라운드 컬러. 얘를 뭘로 할까? 옐로우 할까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시면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더라. 뭐예요? 클래스라고 하는 게 센터라지. 이 명칭이 두 개죠. 그죠? p 태그에 해당하는 거에 클래스 센터, 라지.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 그죠?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면은 숫자 6 한번 입력해 보시고 이거 오전에 배웠던 겁니다. 오전에 배웠던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꺽쇠 띄어쓰기 이거는 레벨이 하위로 내려갈 때 지금처럼 이렇게 쓰시는 경우에는 같은 레벨 p 태그와 같은 줄에 센터 p 태그와 같은 줄에 라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 붙여서 지금처럼 써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셨고, 자, CSS 문법 우리가 또 이제 이렇게 띄어쓰기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띄어쓰기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보였더니 div 밑에 h1 태그 들어가 있다. 그럼 div 한 칸 띄고 h1 태그 이렇게 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위를 뜻하는 거다. 그 중에서도 자손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쭉 봤더니 여기서는요. 자, div의 테스트 안 띄고 테스트가 있고 div에 띄고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div 안 띄고 테스트는 뭐냐면 div랑 동등한 곳에 동등한 줄에 테스트가 들어가 있는 거 이걸 뜻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red라고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div 클래스가 있는 테스트 이게 red 빨간색이고요. 그 다음에 div 한 칸 띄고 테스트는요. div 밑에 있는 테스트를 뜻하는 거예요. 얘를 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가 블루다. 그지? 그래서 하위 이렇게 그래서 빨간색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뭐다? 요 띄어쓰기를 안 하면은 같은 줄에 있는 거 띄어쓰기를 한다는 거는 다른 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렇죠? 띄어쓰기를 안 한다. 그치? 한마디로 이렇게 div 하고 점 테스트에 해당하는 게 붙여서 쓴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얘 자체를 뜻하는 거고, div 한 칸 띄고 간다는 얘기는 요 한 칸 띄고가 하위 레벨로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하위 레벨로 내려와서 테스트에 해당하는 거, 클래스 테스트를 찾아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걸 블루로 하자라고 보이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게 공백으로 구분된 거, 이게 하위다라는 거. 이게 하위 레벨. 쪽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고 이제는 우리가 왜 크롤링에 해당하는 기능들을 한번 확인해 보실 거예요. 자, 크롤링은 어떤 뜻인지는 얘기를 드렸어요. 어떤 뜻인지는 얘기 드렸고, 자, 우리는 그 안에 파싱이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파싱에 해당하는 거는 번역의 뜻입니다. 파싱은 번역의 뜻이다. 번역이고, 예, 그래서 두 가지 파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기본에 해당하는 파서는 HTML 파서입니다. 그죠? 이게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HTML 파서. 그죠? 이게 국선 변호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선 변호사. 그죠? 그래서 돈을 안 주고 쓸 수 있는 변호사예요. 그 다음에 XML 파서라는 게 있어요. LXML 파서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LXML 파서는 성능이 기본보다 좋더라. 요거보다 좋다는 얘기예요. 성능이 이 HTML 파서보다 좋은 성능이 요거보다는 좋은데, 얘는 사설 변호사예요. 우리한테는 그죠? 어떤 의미냐면요. 이 HTML 파서 얘는요. 설치를 안 해도 돼요. 그죠? 설치를 안 하고도 사용할 수가 있다. 자, 밑에 있는 XML 파서는 이거는 설치를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치? 근데 요즘에는 이 LXML 파서도 그냥 기본으로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나콘다 설치하자마자 요 HTML 파서 쓸 수가 있고, 가끔 가다가 아나콘다가 LXML 파서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설치를 해야 된다고 했죠. 설치를 해야 될 때는 무슨 구문? 임포트 구문. PIP랑 임포트 구문.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PIP, 파이썬 인스톨 패키지의 역전. 그 다음에 그거를 설치가 끝났으면 임포트를 통해서 가지고 와야 쓸 수가 있다. 그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셀레니움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드렸는데, 셀레니움에 해당하는 건 동적 페이지라고 했습니다. 동적 페이지.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 같은 게 들어간 것들을 동적 페이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에서 자바스크립트 동작할 때에 웹페이지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을 하셨죠? 그래서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 크롤링에 해당하는 거는, 이 짧은 시간에 과도하게 땡기게 되면은,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은, 이 공격이 들어왔다라고 오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고, 그렇게 땡긴다는 얘기는 서버에 무리를 주더라. 한마디로 CPU 100을 계속적으로 찍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지? 그래서, 원래 크롤링 하려고 만들어 놨던 사이트가 아니죠. 이런 네이버 같은 사이트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 네이버에 크롤링을 과하게 하다 보면은 이 크롤링 해주느라고 이 원래 목적에 해당하는 거가 버벅거리거나 서비스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크롤링을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그치? 과하게 하다 보면은 디더스 공격이라고 감지를 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이 IP를 차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 쪽에서. 자, 크롤링 절차를 보고 있는데, 크롤링은요, 일단은 어떤 정보를 수집할지를 정해야 돼요. 그치? 내가 이 어떤 정보, 예를 들면 주식 정보에 해당하는 걸 매일 수집을 하겠다. 그러면 종목명, 그 다음에 종목에 해당하는 이 가격, 그치? 뭐 삼성전자 얼마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그 정보 어떤 걸 수집할지를 정하고, 정보가 있는 URL을 찾더라.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내가 네이버에서 이런 메일부터 요만큼을 크롤링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다? 요 URL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해당 페이지에 접근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네이버에 접근을 했고 원하는 페이지 내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구도로 되어 있는지 살펴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정보가 있는지를 보고
다음에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는지 본다고 되어 있어요. 구조에 해당하는 거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앞에서 배웠던 UL 다음에 LI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 있는 애들은 어떤 코드 안에 들어가 있는지 이런 걸 보라는 얘기고, 자, 원하는 정보를 찾아서 추출한다. 이거는 HTML,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배우셨던 CSS 이런 것들과 셀레니움 혹은 BS4 등에 해당하는 걸로, 그죠? 예, 사용해서 도출을 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패키지들을 이제 다 배우실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맞으면 가져와서 데이터를 활용한다. 그래서 크롤링에 해당하는 거가 다 수집이 됐으면 그런 것들을 뭐다? 나의 분석에 넣어서 그죠?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뷰티풀 스프부터 먼저 보실 건데요. 자, 뷰티풀 스프라고 하는 거는 HTML, XML 파일에서 내 원하는 정보들을 쉽게 가지고 올 수 있는 이제 파이썬 라이브러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뷰티풀 스프 같은 경우에는 정적 페이지만 하실 수가 있어요. 그지? 그래서 자, 정적 페이지만 가능. 네, 중요한 내용. 정적 페이지 데이터만 수집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BS4에 해당하는 걸 쓸 때에는 리퀘스트랑 같이 써요. 리퀘스트에 해당하는 거는 네트워크가 현재 정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콜앱으로 갑시다. 콜앱으로 가시고요. 자, 여기 오늘 날짜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22115 이렇게 해서 자, BS4 연습 이런 식으로 할게요. 자, 그래서 뒤에 나중에 찾기 하나도 없잖아요. 자, 여기에 제가 이미지를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해보셔야 되는 거는요. 리퀘스트를 같이 쓴다고 했어요. 자, 임포트 하셔가지고 리퀘스트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임포트 리퀘스트 Shift 엔터 이렇게 동작을 시키시면은 요게 처음에 이제 좀 시간이 걸리면서 가져와지면은 이거는 내장 패키지입니다. 내장 패키지.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패키지다. 그죠? 이렇게. 자, 여기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URL 변수에다가, 요 네이버에 해당하는 홈페이지 주소를 홀다운표 쓰시고, 혹은 쌍따옴표 쓰시고, 컨트롤 V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고, 자, 리퀘스트라고 하는 거는요, 이 홈페이지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get이라고 하는 이 함수, 동그란 가로 함수죠. 함수를 통해서 이 URL에 해당하는 이 URL 링크에 뭘 가져온다? 정보를 가지고 온다. 어떤 정보? 텍스트라고 하는 정보. 텍스트는 코드예요. 소스 코드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HTML 이렇게 변수에다 집어넣고 프린트로 HTML을 이렇게 한번 동작을 시켜보시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코드 입력해 보시고요. 그 작성 힘드신 분도 계실 것 같으니 채팅방과 단톡방에 이렇습니다. 여기까지 잘 되셨으면 숫자 7 한번 입력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얘네들을요, 결과가 나오는 창이 여기 이제 보이고 있는데, 맨 위로 올려보세요. 결과 보이는 창 맨 위로 올려보시면은, 그죠? 맨 위로 올려보시면, 자, 여기에, 그죠? doctype html 쭈쭈쭈쭈 봤더니 밑에 네이버라고 하는 거가 여기 나오고 있을 거예요. 봤더니, 어딨냐? 많이 내려가네요. 컨트롤 F로 찾아볼게요. 네이버. 여기 보이죠? 네이버 이런 식으로 보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 홈페이지 내용물에 대한 게 네이버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죠? 뒤쪽으로 너무 많이 가 있네. 가로 스크롤이 너무 많이 가네요. 자, 그래서 이 결과물 자체가 네이버 홈페이지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내용인 즉슨 요 내용입니다. 여기에 검사에 해당하는 요 내용이죠. 요 내용에 해당하는 게 우리 콜앱에서 이렇게 가져왔더라. 그죠? 자, 여기까지 일단은 잘 되시면 숫자 8. 세 분 외에는 지금 말씀이 없으시네요. 잘 안 되고 계시나? 뭐 코딩 치는 거가 크게 오래 걸리진 않으실 건데. 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리퀘스트라고 하는 패키지의 문법입니다. 리퀘스트 이렇게 리퀘스트 get이 가져오다. 어떤 거를 URL에 해당하는 얘를 가져오는 거예요. 얘를 가져올 건데 이 텍스트를 한번 빼보고 쓰시면 그치? 텍스트 빼고 쓰시면 자, 이렇게 200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자, 그냥 쓰시게 되면요. get URL. 이 홈페이지에 해당하는 거가 200 response라고 오는 게 네트워크 상태 코드예요. 그래서 이 네이버닷컴이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얘가.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상태 코드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요. 검색을 하시면 자,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HTML 상태 코드가 있는데 200번에 해당하는 거 200 성공이다. 여러분들은 200번은 거의 볼 일이 없어요. 서비스가 잘 동작하기 때문에. 뭐를 많이 보죠? 404 나파운드. 그죠? 홈페이지가 서비스가 안 돼서 못 찾는다. 이럴 때 404. 그 다음에 503 이런 게이트웨이, 배드 게이트웨이 이런 것들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요게 자체가 뭐다? 홈페이지가 살아있다, 죽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크롤링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를 많이 쓰죠. if 만약에 리스판스에 해당하는 거에 요 get에서 가져오신 거가 현재 HTML 요 변수에 들어가 있는데 요 변수에 해당하는 거가 200하고 같으면 뭐다? 크롤링 시작. 200이 안 나와. 엘리프.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코드 자체가, 404다. 그죠? 404가 이게 들어오더라.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뭐예요? 웹페이지 불능이죠. 웹페이지가 동작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크롤링을 못하는 거죠. 이런 조건 처리들을 하면서 진행이 됩니다. 이런 조건 처리를 하면서 진행이 돼요. 크롤링은 무턱대고 진행되는 거 아니고 홈페이지가 살아있어야 크롤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크롤링 하기 전에 이런 if else 구문들 그죠? 이런 구문에 해당하는 거가 어떤 문제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더라. 조건 처리부터 먼저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냥 없을 때는 네트워크 상태 코드가 나오고, 그렇지? 이 텍스트라는 게 있으면 이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네이버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가 나오더라. 그렇지? 그래서 해당 사이트에 소스 코드 이렇게 나오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기본에 해당하는 거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기본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셨고, 자, 요 밑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스프라는 게 보이고 있어요. 그죠? 뷰티풀 스프, LXML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져오신 거를 자, from 이렇게 쓸 거예요. 요거 쓸 겁니다. from BS4 자, import 뷰티풀 스프 이렇게 그래서 이 BS4가 패키지 이름이에요. 큰 거예요. BS4로부터 뷰티풀 스프 함수 가져오겠다. 모듈 가져오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BS4라고 하는 게 패키지 명이고 이 뷰티풀 스프가 모듈 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뷰티풀 스프 이렇게 상속받아 오신 거에 HTML이라고 하는 우리는 현재 네이버에 해당하는 웹페이지 그 소스 코드가 이게 가지고 와 있고요. 그거를 해석을 할 거예요. 누구한테 줘서? LXML한테 줘서. LXML이 변호사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어떤 이렇게 벌을 줬다고 치죠. 어떤 거를 줬어요. 어떤 그 잘못한 일이 있는데 이 잘못한 일에 해당하는 거를 누군가가 해석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죠. 그치? 그래서
이게 법조문이라고 생각하고 이 법조문을 해석할 수 있는 게 LXM이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뭐다? 네이버에 해당하는 홈페이지 코드, 소스 코드고 저 같은 사람이 돈을 받고 이 그 웹페이지 소스를 해석해 주는 거죠. 그죠? 그 개념이다. 보시면 되고. 자, 그렇게 한 거를 스프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했습니다. 스프에 해당하는 거에 대입을 했다. 그죠? 그래서 이 BS4는 항상 이런 과정들이 많이 거쳐져요. BS4에 해당하는 거는 항상 이런 것들이 많이 겹쳐지더라.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해당되는 것들 지금 우리가 205K를 한번 돌렸기 때문에 이런 에러가 보이고 있어요. 이런 에러가 보이고 있는데 요 밑에 있는 거 텍스트를 돌리고 난 다음에는 여기 게 에러가 안 날 거예요. 텍스트를 돌리고 난 다음에는 이거 너무 기니까 요거 X 한번 닫고 밑에 거 돌리시면 이제는 정상일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뭐예요? 프린트 구문을 통해서 이 서프를 한번 이렇게 돌려보시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네요. 이렇게 보이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자 요거까지 여러분들 일단 해보시고 여기까지 해보시고 요게 이제 네이버 홈페이지예요. 네이버 홈페이지. 자 여기까지 일단 잘 되셨다 하시면은 숫자 9 한번 입력해 보시죠. 네. 빨리 안 올라오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를요, 우리는 이 점 찍고요. prettify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prettify 가로가 있나 없나 모르겠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prettify. 그러면 이 위에 나오는 스프랑 이 스프에 프리티파이 한 거가 이 차이가 있는데 프리티파이 한 거는 이 레벨이 보이실 거예요. 위에 있는 거랑 잠깐 차이를 보시면 자 스프에다는 거는 다다다다 붙어 있잖아요. 다다다다 붙어 있는데 이 스프.프리티파이 한 거는 레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특정 영역 크롤링하기가 더 쉬워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그 함수가 있다. 그치? 그래서 이 레벨이 보이죠? 자, HTML 밑에 헤드 밑에 메타, 그죠? 이 레벨이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특정 영역에 해당하는 걸 찾아내기가 쉽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좀 파서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아까 봤더니 이런 거가 파서예요. 파서인데 파서 종류는 두 가지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쓰고 있네요. HTML 파서, LXML, 그치? 자, 그래서 요 영역을 그죠? 이렇게 하나를 더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HTML 파서 이게 기본이에요. 원래 이거부터 배웁니다. 원래 이거부터 배워요. 자, 얘든 똑같아요. 얘도 똑같은데 속도가 이게 더 빠르다. 그죠? 이게 더 빠르고 얘가 기본이다. 그죠? 이렇게 해도 정상 동작 하더라. 이렇게 해도 그죠? 이게 잘 나오고 프리티파이도 잘 나오더라. 그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자 많이 안 했어요. 아직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그죠? 이 밑에만 해보시면 돼. URL에 텍스트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여기까지 못 따라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못 따라온 분도 계실 거니까 자, 채팅방에다가 이렇게 남겨놓았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도 단톡방도 남겨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링크 오시면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대로 그죠? 보실 수 있어요. 그대로 보실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지금 2시 20분 지나고 있는데요. 2시 20분 지나고 있는데 15분 쉬었다 가겠습니다. 지금 35분까지 쉬었다 가죠.